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서 오히려 팀이 무너진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2026년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미국 미주리주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현대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리그 3위의 강호 LAFC가 리그 14위 꼴찌권 팀인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에게 1대2로 무릎을 꿇은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한 명의 천재가 어떻게 평범한 선수들로 가득 찬 팀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실험장이었거든요. 이 경기로 LAFC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3연패라는 지옥 같은 늪에 빠져들었고 팬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오른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따지면 LAFC가 62.4%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도 16개나 때려댔으니까 운이 없었다거나 골 결정력만 부족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요한 다메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석을 내놓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다메 감독이 밝힌 패배의 진짜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와 나머지 LAFC 선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압도적인 클래스 격차였거든요.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천재가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팀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경기 전 LAFC의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겨우 2승만 거두며 처참한 부진에 빠져 있었고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무려 8골을 먹히면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공격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런 참담한 성적의 주범으로 도스 산토스 감독의 고집불통 전술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를 이번 시즌 들어 느닷없이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버린 전술이 팀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죠. 골을 넣어야 할 에이스들을 뒤로 빼서 상대 수비수나 유인하고 동료들에게 공간 만들어주는 조연으로 전락시켰으니 골이 나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전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무리한 경기 일정 때문에 선수들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팬들의 경질 요구가 빗발치자 구단은 공식 기자회견을 아예 취소해버리고 내부 방송 인터뷰로 얼버무리는 비겁한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인터뷰 자리에 주전 선수도 아니고 출전 기회도 거의 없는 어린 오르다즈 선수를 내보냈다는 거죠. 팀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주전 수비수인 세구라 선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대팀도 우리랑 비슷한 일정 소화하는데 체력 핑계는 말이 안 된다며 감독의 변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팀 내부 분열이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온 거죠. 이런 여론의 문매를 의식했는지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번 세인트 루이스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다시 본래 자리인 원톱 공격수로 복귀시켰습니다. 부안가 선수도 왼쪽 윙으로 배치하며 공격진 재배치를 단행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라는 어색한 위치에서 벗어나 전방으로 올라가자마자 경기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LAFC 수비 뒷공간이 허무하게 뚫리면서 세인트루이스의 토틀랜드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린 거죠.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는 LAFC의 모습에 팬들은 오늘도 대량 실점 각이라며 한숨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이 무능한 감독을 왜 경질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직접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 23명을 혼자서 따돌리며 화려한 드리블 쇼를 펼쳤고 직접 슛을 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도 뒤에서 달려오는 초이 니에르 선수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해줬습니다. 이건 진짜 자로 잰 듯한 정확한 패스였거든요. 그런데 초이 니에르 선수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상대 수비수 몸에 공을 맞히는 허무하고 한심한 슛을 날려버린 겁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슛을 못 쏴서 패스한 게 아닌데 기본기도 안 된 선수들이 찬스를 다 망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죠. 동료들의 실수가 이어졌지만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순식간에 수비를 제치고
예리한 왼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상대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혀 아깝게 골은 실패했죠.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골문 앞으로 완벽한 택배 크로스를 올려줬고 이게 정확히 무리오 선수 머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리오 선수가 뭘 했는지 아세요? 완전 노마크 상황에서 공을 하늘 높이 날려버리는 이른바 홈런 헤딩을 때려버린 겁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전방에 있으니 확실히 위협적인 장면이 계속 나온다며 역전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이걸 살리지 못하는 동료들 수준에 절망했죠. 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 중심의 공격은 이어졌지만 동료들과의 호흡 불일치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역습 찬스에서 틸먼 선수가 공을 몰고 나갈 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수비를 다 따돌리고 완전히 비어있는 노마크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틸먼 선수가 패스 타이밍을 한참 늦게 가져가거나 아예 엉뚱한 곳으로 공을 차버리며 결정적 기회를 날려먹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가 공만 잡으면 거친 파울로 끊어내는 지저분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LAFC, 다른 선수들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한 명만 집중 견제해도 경기를 압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후반전 도중 LAFC 수비 진영에서 요리스 골키퍼와 수비수가 서로 충돌하는 초등학생도 안 할 실수가 나온 겁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추가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0대2로 벌렸죠.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되어 동네 축구팀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교체 투입된 마르티네즈 선수가 감각적인 칩샷으로 만회골을 넣어 1대2로 추격했지만 전문가들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약팀 상대로는 가끔 원더골을 넣지만 강팀 만나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복형 선수거든요. 게다가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 안 하고 무리한 슛만 남발해서 오히려 팀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악권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경기 막판 승부처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 또다시 이에 불가능한 악수를 둔 거예요. 후보 선수 오르다즈를 투입하면서 잘 싸우고 있던 손흥민을 또다시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버린 겁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팀 유일한 해결사를 수비적인 위치로 빼고 후보 선수를 원톱에 세운 거죠. 팬들은 제정신이냐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전방에서 빠지자마자 LAFC는 그나마 유지하던 공격력마저 완전히 잃어버렸고 리그 꼴찌급 팀한테 1대2로 참패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세인트루이스의 요한 다메 감독이 발표한 분석 내용은 축구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템포, 비대칭 이론이라는 소름 끼치는 개념으로 정의했거든요. 다메 감독은 자신의 분석팀에게 경기 내내 오직 손흥민 한 사람만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의 뇌와 발은 언제나 동료들보다 정확히 한 템포, 빠르게 사고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중앙신경계는 이미 공간과 시간의 좌표, 계산을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비극적이게도 나머지 LAFC 선수들의 두뇌가 그 빠른 신호를 인지하고 해독하는 데는 무려 0.5초라는 영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0.5초의 격차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축구에서 0.5초면 완벽한 찬스가 사라지고 수비수가 돌아오고 공간이 닫히는데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라즈팔 브라르 박사 같은 전문가들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때 동료들의 반응 시간은 0.2초 미만이었는데 MLS에서는 그게 0.4초에서 0.5초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0.2초 만에 읽고 반응할 수 있었지만 MLS 선수들은 그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지연 시간 동안 손흥민이 만들어낸 전술적 균열은 이미 차갑게 닫혀버립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손흥민이 아무리 초월적인 플레이를 펼쳐도 동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극도의 인지적 억압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찬스를 동료들이 계속 날려먹으니까 점점 더 혼자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팀 전체의 유기적인 흐름은 더욱 깨진다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담의 감독은 이걸 두고 손흥민이라는 압도적인 천재 한 명이 오히려 팀 전체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의 칼날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의 위대함 자체가 역설적으로 LAFC를 파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었던 거죠. 팬들은 세계적인 보석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하는 감독을 당장 경질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전 수비수 세구라가 감독의 체력 핑계를 정면 반박하면서 팀 내부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라 더욱 심각해 보이죠. 담의 감독은 LAFC가 당장 이 기형적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가 이 리그의 평균 수준으로 처참하게 끌려 내려가는 파멸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감독 한 명의 전술 실패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LAFC라는 팀 전체의 시스템과 선수 구성 자체가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제대로 서포트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MLS라는 리그 자체가 유럽 빅리그에 비해 전술적 이해도나 선수들의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때는 케인이나 에릭센 같은 월드클래스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 호흡을 맞출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LAFC에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없습니다. 초이 니에르나 무리유나 틸먼 같은 선수들은 MLS에서는 괜찮은 선수일지 몰라도 프리미어리그 수준과는 명백한 격차가 있거든요. 이들은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찬스를 제대로 살릴 기술도 센스도 부족합니다. 경기를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완벽한 패스를 줘도 동료들이 퍼스트 터치를 망치거나 슛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예 반응 자체를 못하는 장면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어놔도 동료들은 그 공간으로 침투할 생각을 안 하고 제자리에서 서성이기만 했죠. 더 심각한 건 일부 선수들의 이기적인 플레이입니다.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골 넣어서 주목받고 싶은 욕심에 손흥민이 더 좋은 위치에 있어도 패스 안 하고 무리한 슛을 때리거든요. 팀 플레이보다 개인 스탯을 챙기려는 이기심이 팀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수비도 문제입니다. 골키퍼와 수비수가 충돌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고 뒷공간 관리도 엉망이라 경기 시작 4분 만에 골을 먹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죠. 손흥민이 아무리 공격에서 활약해도 수비가 이 모양이면 경기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판단도 계속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원톱에 놓았을 때 팀이 살아나는 게 명백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에 또다시 미드필더로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공격 카드를 빼버리고 후보 선수를 투입한 건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팬들이 감독 경질을 외치는 게 당연하죠. 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구단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공식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내부 방송으로만 얼버무리려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죠. 이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인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팀 내부의 분열입니다. 주전 수비수 세구라가 공개적으로 감독의 변명을 반박한 건 내부 불화가 상당히 깊다는 신호거든요. 선수들도 감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팀워크가 제대로 나올 리 없습니다. 담의 감독의 템포 비대칭 이론은 단순히 하나의 분석을 넘어서 현대 축구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천재 한 명이 평범한 선수들과 함께 뛸 때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손흥민 같은 선수는 경기를 3차원으로 보고 0.1초 단위로 계산하며 움직이는데 동료들은 2차원으로 보고 1초 단위로 생각하면 당연히 호흡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생적인 재능의 차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비슷한 수준의 사고 속도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손흥민 같은 천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LS에서는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손흥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게 명확한데 동료들은 못 보고 자기가 만든 찬스를 동료들이 계속 날려먹으니까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당연하게 통하던 플레이가 여기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료를 믿고 패스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고, 그러면 팀 플레이는 더욱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동료에게 패스했다가 기회를 날린 뒤에는 직접 슛을 시도하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동료를 신뢰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혼자서 11명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구단의 무능이거든요. 단순히 유명한 선수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고 전술을 짜고 그에 맞는 선수들을 보강해야 하는데 LAFC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이유가 뭐였나요? 팀 전력 강화가 목적이었을 텐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팀이 더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명백히 구단과 감독의 실패입니다. 다른 MLS 팀들을 보면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팀을 잘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르 마이애미는 메시를 영입한 뒤 그를 중심으로 팀 전체를 재편했고 메시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을 보강했죠. 하지만 LAFC는 손흥민을 데려온 뒤에도 팀 구성을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존 선수들 그대로 뛰게 하고 손흥민더러 거기 맞춰서 뛰라고 한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세계적인 선수한테 하위권 선수들 수준에 맞추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전술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쓴다는 발상 자체가 그의 재능을 낭비하는 겁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는 선수거든요. 골 결정력과 스피드가 무기인 선수를 뒤로 빼서 빌드업이나 하게 만드는 건 롤스로이스를 짐차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기용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점유율을 높이고 빌드업을 강화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손흥민의 강점은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중원에서 공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렸을 때 팀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봤잖아요. 곧바로 위협적인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고 상대 수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미드필더로 내리니까 팀이 다시 죽어버렸죠. 이게 답입니다. 감독이 경기 중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 학습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경질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더 이상 이 감독한테 맡겼다가는 시즌 전체를 날릴 수 있으니까요. 구단 입장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선수가 있는데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을 계속 앉혀둘 이유가 없거든요. 감독 교체가 답입니다. 새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측면에서 손흥민을 서포트할 수 있는 윙어와 중앙에서 연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도 필요하죠. 지금 LAFC 스쿼드를 보면 손흥민 빼고는 득점력 있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부안가 정도가 있지만 그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마르티네즈는 기복이 심하죠. 이래서는 손흥민이 아무리 찬스를 만들어도 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비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골키퍼와 수비수가 충돌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고 뒷공간 관리도 엉망인 수비로는 상위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든요. 공격이 아무리 좋아도 수비가 이 모양이면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팀 분위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수들 간의 신뢰가 없고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없거든요. 내부 결속을 다지고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정상급 리그에서 뛰다가 MLS로 왔는데 동료들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감독은 자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온 선수입니다. 분데스리가 초반부진도 이겨냈고 토트넘에서도 처음엔 적응하느라 고생했지만 결국 레전드가 됐잖아요. 이번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LAFC를 자기 팀으로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팬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감독과 구단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만 손흥민 선수한테까지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단지 주변 여건이 안 받쳐주는 것뿐이니까요. MLS는 아직 발전 중인 리그입니다. 유럽 빅리그에 비하면 전술적 수준이나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메시 같은 레전드들이 오면서 리그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손흥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성공하려면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약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처럼 빠른 템포의 공격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동료들을 끌어올리는 플레이가 필요할 수 있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